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가 브라질에서 이제 인적 자원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벌써 1년 반, 거의 2년 된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게 저희 회사고요. 이게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예, 오른쪽은 그때 그 헬로윈 파티 있었을 때,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를 다 지금 홈오피스만 하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그 위워크라고 왜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가 또 투자해가지고 또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회복을 하는 저희가 이제 위워크 있었는데 위워크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헬로윈 파티 때 각자 이렇게 다 마스크가 됐든 분장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 좀 브라질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남미 다른 국가는 어떤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브라질에서는 노동 환경이 사실은 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노조도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노조에 그 돈을 내고 안 내는 거는 개인이 정하는 거지만 본인이 원치 않아도 다 노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동자 기준으로 이제 법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노동자는 이제 CLT라고 해서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기반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게 뭐냐면 만약에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 교육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법에서 많이 주시를 하고 있거든. 특히 이제 외국 회사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곳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 노동자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뭐가 있냐면 팬데믹으로 해서 제가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고 전기세 쓰고 뭐 그러잖아요. 또 집에 뭐 그 데스크도 없고 뭐 의자도 뭐 변변치 않고 그러면 장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안 하면 또 이제 노동소송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자 위주로 이게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이제 요즘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제 오히려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제 74%가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변이체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정말 자제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요. 웬만하면 이제 중소기업 이상이면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공장도 굉장히 로테이션으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거의 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노동 환경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또 이제 오버타임 잔업이죠. 잔업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참고로 잔업비 관련해 가지고는요. 만약에 이제 계약의 조건에 있는 그 시간 외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의 1.5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시간당 그러면 이제 15,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버타임을 할 경우. 근데 그게 이제 4시간 초과했다. 그러니까 6시에 근무가 끝나서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10시까지는 1.5배로 받는 거고 10시부터는 2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또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잔업을 한다면 무조건 12시간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저녁 10시에 퇴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12시간 후에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출근하면 또 노동법에 위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부로 진급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막판에는 계속 간부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잔업 비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대리 때는 그 과장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잔업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일을 더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원 때는 잔업비가 막 나오니까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거의 봉급을 진짜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1.5배 수준으로까지도 이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면 시키거나 뭐 그러면 이제 노동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밑에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6시 이후로는 일 절대 안 시킵니다. 왜냐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계약 조건은 이제 급여가 이제 연봉은 이제 13번으로 나눠서 됩니다. 12번이 원래 통상적이지만 이제 13번째 봉급이라고 해가지고 11월이랑 12월에 이제 2번 나눠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연봉을 13번에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통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중소기업 이상 수준이면 복지가 이제 뭐 식비가 나오고 아니면 뭐 식료품 지원, 의료보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도 나오고 대기업이면 뭐 주유비도 나오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차장 정도 되면 이제 차도 나오고 차장에서 이제 부장되면 차의 그 레벨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혜택도 많이 받고 요즘에는 유치원 비용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죠, 뭐. 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인적 자원 육량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인력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라서 좀 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은 중남미 그 국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188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지금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뭐 한 10년 20년 전에까지도 사실 이제 문화적인 충돌이 많아가지고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문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팀 안에 Diversity Inclusion이라는 팀을 만들어요. 이 팀이 이제 뭐를 하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됐던 간에 뭐 이렇게 캠페인이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종 문제뿐만이 아니라 젠더 이슈 있죠. 뭐 LGBT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그런 걸 하고 특히 요즘에는 뭐 ESG라고 해서 Environment Sustainability Governance라고 해가지고 뭐 여성 임원 숫자를 50% 맞추던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맞추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이제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퍼져 나와 있고요. 브라질에서 해서 인종 부분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통계를 갖고 왔는데 백인이 43%, 뭐 흑인이 9.5%, 그리고 이제 혼혈, 그러니까 뭐 흑인과 백인 또는 흑인과 뭐 인디언 이렇게 해서 뭐 47%, 그리고 이제 뭐 인디언이나 이제 저희 같이 아시아인들은 황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1.1%라고 보면 됩니다. 이 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요. 누방크라고 있어요. 누방크 기업 가치는 30조 원이라서 되게 큰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니오뱅크 중에서는 이제 2위예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이 회사가 이제 브라질에서 최고 은행으로 선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 회사 파운더가 공영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한테. 노번크는 입사하는 데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근데 사회 취약 계층 대상으로는 특별히 활동이 없고 특히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활동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브라질도 약간 미국이랑 조금 비슷한 흑인 문제에서는 비슷한 게 뭐냐면 약간 뭐 화이트 듀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흑인이 피해를 받은 게 이제 백인들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흑인은 사회적으로 좀 더 보호되고 좀 더 인클루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자가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누방크 파운더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백인이고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방크 입사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다. 모든 조건이 충족해야 고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조건을 하향 조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언뜻 보면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런 대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그 기업이 사람을 뽑는데 뭐 흑인이냐 아시아인이냐 백인이냐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뽑는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화이트 듀티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게 사회의 전반적인 평가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해당 인터뷰가 있고 나서 누방크가 소셜 네트워크, 특히 이제 그 기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링크드인이거든요. 링크드인 안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인종차별이다, 이제 나 누방크 안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케라는 그 다음날에 바로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뭐 본인도 백인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잘 몰랐다, 사과한다, 자기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팀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죠. 누방크는 20일 만에 취약계층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나 양성 부분에서 2천만 AIS를 투자한다고 발표해요. 이게 한국 돈은 7억 7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25년까지 그 흑인을 2,000명까지 고용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노방크가 한 1,000명에서 1,500명 수준을 보면 뭐 물론 이제 4년 뒤에 이 회사가 엄청 더 커질 거라고는 분명히 믿는데 2,000명씩이나 고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야심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만큼 흑인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와서 정말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 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백인입니다. 뭐 유럽계도 있고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노란색이 황인이죠. 저는 한국 사람. 이 오른 밑에 있는 여자애는 저기 일본계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는 브라질 사람인데 아버지가 중국 사람. 그 브라질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 어머니가 브라질 사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혼혈, 그리고 여기는 흑인.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얼마나 그 흑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안 되는지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물론 10%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400 회사에 가면 그 고위 임원일수록 또 더 줄어듭니다.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삼성전자 있을 때 그때가 저희가 이제 판매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광고 이런 쪽으로 다 그쪽에 있는데 쌍파울로에 있는데 다 해서 한 900명인가 1,000명 있는데 흑인이 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SCM이나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공장에 가고 뭐 그랬었는데 제 공장이 이제 마나우스도 있고 캄비나스라고 상권에서 1시간 떨어진 데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흑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자 이런 분들 중에서는 흑인들이 좀 계셨는데 이렇게 좀 고위 간부나 좀 학력이 높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무시를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동소송으로 바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인종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잘못하면 정말 크게 그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인력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냐? 물론 그런 저희는 뭐 회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다이버시티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도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민자의 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뭐 흑인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서로 파트너끼리도 되게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두 가지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회사의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이제 회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회사가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이제 하이 퍼포먼스 그 컬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저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하려면 이제 OKR을 추천을 드려요. OKR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맥락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맥락이 모든 사람과 공유가 되고 거기에서 팀 그리고 또 개인별로 OKR 그러니까 Objective Key Result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팀을 굉장히 퍼포먼스 중심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OKR의 그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구글 파운더들이 너무 이제 구글이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존 도어가 이제 그 인텔 그 반도체 회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OKR이라는 걸 도입을 해라. 왜냐면 인텔에서는 벌써 OKR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오브젝티브 목표를 줘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또 이제 피드백 문화인데요. 피드백 문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서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 넷플릭스 방식이 되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매달 한 번씩 꼭 하거든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내가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라는 걸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내 어떤 그 한 달 내내 어떤 점이 가장 그 당신이 나를 좀 때리고 싶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화났던 점.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실수로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내가 항상 피드백할 때는 이거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항상 얘기를 하죠. 너 그때 그렇게 말투하는 거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런 단어 사용한 거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다 듣기만 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점이 가장 좋았었냐?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그 피드백 세션은 제가 듣는 경청하는 그런 자리지 제가 무언가를 말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방식은 aim to assist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액션하고 피드백을 줄 때 아니면 또 받을 때 이게 행동이랑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들 중에는 모든 게 다 액셔너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바로 그런 행동들은 이제 더 이상 조심하고 더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ppreciate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고 accept or discard 이거는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거가 안 받아들이는 거. 저도 이제 제가 기분이 나쁠 때는 제 보스랑 뭐 파트너랑 할 때 뭐 나 이거는 너 accept 안 한다. 기분 나쁘다. 너 이거 잘못 생각한다. 굉장히 이제 다이렉트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죠. 자, 근데 이제 OKR을 저희가 이제 한 2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을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조직이 투명해집니다. 조직이 투명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만 가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 회사가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시키는 거고 이 성공의 기준은 재방문율이다 라고 하면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조직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지죠. 한 가지 목표로 얼라이먼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팀원이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리소트를 델리버리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OKR은 항상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뭐 6개월 단위로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3개월 단위로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현 상황을 업데이트를 계속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라는 걸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만약 잘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빨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좋게 더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명확한 RNR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이제 극대화되는 것도 있고요. 안 좋은 점은 지나친 투명화로 인해서 경영진이 투자와 혁신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알거든요, 경영진도. 투자를 내가 여기서 해야지만이 우리 제품이 더 좋아진다는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투명해졌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못하는 이유는 뭐 돈을 뭐 다음에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 제품 혁신하는 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지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 네가 말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 난 돈 쓰기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져가지고 안 좋은 점이 생긴다.
그리고 조직의 이제 수평적인 운영으로 직원들한테 과도한 오너십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또 동기부여하는 데에서도 좀 굉장히 큰 챌린지가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또 구성원들을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회사가 만약에 투자를 못 받고 어려운 상황이면 인재들은 주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좀 기다려 6개월 뒤면 투자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6개월 뒤에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OKR은 이제 비즈니스 유용성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확실하고 퍼포먼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스타트업들한테는 최적의 평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 있을 때는 MBO라고 해가지고 피터 드러커가 만든 매니지드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라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처럼 비즈니스 유동성이 있을 경우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중심보다는 모든 스타트업이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드백 문화로 굉장히 이제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방향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무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삼성전자에 있을 때 그 간부들은 이제 퇴근을 늦게 해요. 항상 늦게 하는데 이제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인사팀에서 불을 꺼놔요. 8시 부터 불을 끄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그때 무슨 자료 만든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원래는 집에 가야 되는 건데 늦게까지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일은 안 하는데, 근데 또 근무 문화는 이렇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빡시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1시간인데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나갔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나가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정도 점심시간 갖고요. 그리고 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6시간 정도 근무하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재택근무가 많아져가지고 얼라이먼트 회의가 굉장히 잦아져요.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많이 하니까, 왜냐면 다 퍼포먼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너 뭐 하고 있는데 너 진행되고 있어? 그래 그럼 내일 모레까지인데 괜찮아? 뭐 문제 있어?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라이먼트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피곤해졌다고 할 수도 있죠. 넷플릭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책에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비슷해요. 인재 밀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피드백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통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재 밀도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 부분 있죠. 인력 부분에서 항상 이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노력을 해야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학력에 따라서 그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학력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유수대학교 나온 친구일수록 더 비싼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높은 보수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거를 뭐 1, 2, 3단계를 해가지고 높은 보수로 하고, 키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가도 되는 회사, 그 직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피드백을 공유하고, 조직의 투명성, 피드백 서클, 이게 아무래도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희는 이거는 안 합니다. 왜냐면 통제 부분에서 뭐 휴가 경비 규정을 제거한다, 뭐 의사결정 승인을 없애버리던가, 뭐 맥락으로 일을 한다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정말 인력들이나 뭐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맥락은 퍼포먼스 위주로 운영을 하지 이런 식으로는 통제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 팀의 정말 하이 퍼포먼스 팀을 운영하려면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중심이고요. 그거를 이제 맥락 만들기, 그거를 OKR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관계 형성, 파트너들 간, 직원들 간, 팀원들 간, 다른 팀끼리도 그거는 이제 피드백 문화로. 그리고 이제 인종이나 학력, diversity inclusion, 그러니까 뭐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오픈된 다만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야 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인재거든요. 사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회사가 높은 인재로서 밀도로 인재 밀도로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인적 자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인사팀이 또 따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각자가 각자 팀장들이 알아서 이제 잘 운영하고 물론 대화도 굉장히 파트너끼리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직접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전에 있었던 회사들은 인사팀 따로 있고 뭐 그때는 저도 구성원이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구성원이었던 그런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불만이 많았었던 거, 제 보스나 회사 법인장한테 불만 많았던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적어도 여기 내가 리더로 있는 데에서는 이런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기 이제 저희 3강까지 이제 끝났고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많은 주제를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저희 3강은 끝났고요. 네, 뭐 좋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